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그 원내대표 시절에 인터뷰하고 오늘 또 뵙네요. 예, 그러네요. 예, 그래서 대표님 어떻습니까? 그 원내대표 하셨으니 국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 초유의 일이다. 이게 그동안 이렇게 간이 깨졌다.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. 상당히 안타깝게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민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시정연설에 이렇게 그 야가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해 버렸어요.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?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에 전념하고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민생보다 이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. 민주당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. 대통령의 그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그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국회법에는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.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. 그러니까 제일 예산이 최고의 민생 문제 아닙니까? 우리 국민들에게. 내년도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 경제 살림을 살겠다. 또 어려운 계층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겠다. 또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. 이런 돈들을 다 짜놓은 것이 그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안 듣겠다 이거거든요. 아니 뭐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안 듣겠다는 겁니다. 민생에 대한 보고 듣기 싫다 이런 얘기죠. 이재명이면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황당하다. 도대체 이분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, 이재명 그것만 뭐 있는 것 아닌가.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사고 리스크가 여의도와 정기국회를 강타한 것인데 야당은 뭐 야당 탄압, 야당 침탈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 국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뭐 손절론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뭔가 변화해야지 이게 올인하는 모습은 아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민주당은 거대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쪽배 타고 그 쓰나미를 넘어가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. 그 쪽배도 근데 구멍이 났습니다. 워낙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해서 하도 부패를 많이 해가지고 그 쪽배가 구멍까지 나 있습니다. 그 조그만 쪽배 하나 타고 거대한 부정부패의 쓰나미를 이겨내겠다, 넘어가겠다라는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참 보기가 딱하다. 그런데 대표님, 이재명 당대표 그것은 당하고는 좀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그 쪽배를 같이 타겠다는 거 아닙니까? 부정부패라고 하는 그 쪽배를 이재명 대표가 타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다 같이 타 있는 겁니다. 지금 쪽배 타고 쓰나미를 무슨 제재로 넘어가요? 구멍까지 나 있는데 빨리 산으로 대피하든지 뭐 아니면 방책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쪽배 타고 지금 그 거대한 쓰나미에 맞서겠다고 만영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 민주당 내 그나마 양심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뭐 저기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재명은 내려와라. 이제 당신 역할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런 용기 있는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. 민주당 의원들이요. 아마도 내후년도 공천을 못 받을까 싶어서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부정부패가 있어도 절대 안 물러나겠다. 오늘 조간을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더만요. 민주당 쪽에서요. 심지어 구속이 돼도 대표에서 안 물러나겠다고 그렇게 뭐 얘기한다면서요. 오늘 조간신문에는 보니까 그렇게 났더라고요. 그러니 주가 아무리 부정부패라 하더라도 2년 임기 내에 안 물러나면 공천권을 행사할 거다. 그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전부 친명계다. 뭐 그러는 마당인데 이재명한테 잘못 보이면 내 목 날아간다. 이렇게 생각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든 말았든 내 공천 받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러면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한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죠. 잘 알겠지만 결국 민심이 판가름할 거 아닙니까? 그러겠죠. 민심이 있는데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럼 민심은 어디에서 움직이냐? 진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. 팩트가 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. 정부 여당의 또 책무가 있잖아요. 야당이 저렇다더라도 국정은 운영돼야 되고 예산안은 또 집행돼야 되고 이러니까 뭔가 돌팔구가 필요하지 않느냐. 원내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이게 대한 좀 창의적인 어떤 대안
이런 부분도 이 여당에 요구되는 거 아닌가 보거든요. 즉 이런 거죠.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.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죄를 다 덮어라. 이게 민주당 측 요구잖아요. 특검하자고 이야기했죠. 아, 특검은 예전부터 하자 그래도 해놓고 하자 그럴 때는 또 하자 해놓고 하자.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때 후보 시절인가 그래요. 제가 원내대표 때인데 특검 하자 그러더라고요. 특검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. 처음부터 하자가 안 그랬어요. 특검 하자 그랬더니 소식도 없어요. 입도 뻥긋 안 했어요. 그러다 여론이 자꾸 밀리거든요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특검 받겠다 그랬어요. 그래 내가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후보가 특검 받겠다는데 받아라 했더니 윤호중 대표의 첫 반응이요. 에이 그거 뭐 이게 반응입니다. 아니 원내대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특검 받겠다면 특검법 처리하자 했더니 답변이 에이 그거 뭐 이게 답변입니다.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.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검찰이 왜 특검이 필요했냐. 검찰이 뭉갰으니까 지금 증거가 더 드러나잖아요. 유동규가 뭐라고 한 얘기 다 드러나잖아요. 다 뭉갰잖아요. 다 덮었잖아요. 이제 뭉갰던 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다시 뭉갤 수 있도록 자기들한테 권한을 달라 이거잖아요. 말이 되나 이거요? 그야말로 또 뭉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. 자기들이 뭉갠다는 것은 특검법.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거죠. 특검을요. 그걸 말씀하시는 자기가 죄 지어놓고 수사관을 자기가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.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? 지금 특검법은 민주당 제안에 그렇게 돼 있죠. 포함하는 민주당 그리 하겠죠. 안 그러겠어. 그런 다음에 시간 끌지 한 두세 달, 서너 달 끌겠죠. 그런 다음에 국민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길 바라겠죠. 지금까지는 대체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었는데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지금. 아니 그게 그래 상설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말하는 건 상설 특검 하자는 게 아니고요. 지금 그런 상설 특검 하자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명하는 하자는 게 그 골자입니다. 아니 죄지은 죄지은지 여부를 도둑 혐의를 받는 사람이 죄지은지 여부를 수사를 하는데 수사관을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수사관으로 시켜라.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? 예.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지지율이 이 20% 후반, 30% 초반에 고착화되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각제 같으면은 뭐 이렇게 총리를 다시 뽑아야 될 정도의 어떤 지지율인데 이 지지율의 이 정책 어디서 왔다고 봅니까 원인이? 그 뭐 지지율 정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. 예. 상당 부분 그 부분은 그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무지 나쁘죠. 뭐 거의 그냥 어떤 방송 경우는 뭐 대놓고 댓글 조작, 발언도 조작하지 않습니까? 대통령 발언을 조작해서 자막을 내보내는 그런 방송사도 있고요. 그 엄벌을 해야 되는데 까딱없이 저런 계속 큰 소리 치고 왜곡된 뉴스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. 그 개딸들을 중심이 돼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뭐 탄핵하자고 막 했던 그 영상 취재해서 뉴스 시간에 메인 뉴스 시간에 보냈는데요. 그 뉴스는 배경화로 50몇 초를 내보냈대요. 그리고 정확하게 내 숫자를 알려드려요. 윤석열 퇴진 손팻말 85초. 이재명 구속 손팻말 8초. 이게 방송입니다. 이게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? 이게 방송입니까 이게요? 언론 영향이 크다. 영향이 크죠. 그 영향 크다는 거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죠. 그럼 그 왜곡된 민심을 계속 조작하고 있는 거니까 언론이 뭐 한두 개입니까? 뭐 김어준 같은 사람은 대놓고 뭐 그냥 헛소리 하더만요. 거기다가 저쪽이 거대 야당이잖아요.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내는 법안들 전부 다 가로막고 못하게 막잖아요. 무작정 못하게 막으니까 우리가 정책을 펼 수가 없잖아요. 부동산 세제 이거 개편하자. 그 외에 지금 이게 각종 조세 정책들 이거 손봐야 된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민주당이 전부 반대하니까. 정책의 수단을 쓰지를 못합니다. 그런데 국민들은 왜 대통령 바꿨는데 달라진 게 없냐 그러시죠. 저는 법을 바꿀 수가 없는데 민주당이 노리는 건 뭐냐.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망하기를 민주당이 원하는 거죠. 그래야 자기들 정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국민은 관심이 없고 자기들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발목 잡아야 된다. 어떻게 했는지 일 못하게 윤석열 정부가 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. 그래야 자기들 유리하고 민심이 자기들한테 윤석열 정부에서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발목 잡기 야당, 반대를 위한 반대
하는 야당 과연 얼마나 갈 건지 저는 한번 두고 볼 겁니다. 네, 왜곡된 언론과 발목 잡는 야당.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요즘 이렇게 왜 이 부정적인 국정 지지,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물어보면 두 번째, 세 번째로 계속 있은 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무능, 무지 이 부분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준비된 대통령, 우리 김기현 대표님처럼 오랫동안 정치를 해와가지고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이 본인의 소화와 또 인재의 풀에 대한 어떤 체득 이런 걸 한 건 아닌 거는 분명하잖아요. 검찰 26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와 당선된 분인데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 아닌 부분에서 국정 운영 능력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. 보수 쪽에서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. 가장 준비가 안 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요? 뭘 준비했죠, 그분이요? 그분이 자신이 없으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기자 간담회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잖아요. 질문도 사전에 다 질문지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답변할 거 정리해서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심지어 어떤 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 질문할 때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 기자 쫓겨났더만요. 그런 일이 있었죠. 아니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얘기하는데 근거가 뭐냐 했더니 설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버벅거렸지 않습니까? 준비 안 된 대통령으로 따지면 가장 안 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죠. 뭘 준비했나요?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하도 내로남불하고 불공정 특권 반칙을 거듭하니 이제 공정한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. 공정한 인물을 세워보자라고 한 것이니까요. 그 커다란 시대적 요구를 다 충족시킨 거죠.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은 거죠, 국민들이요. 그게 맞춰서 대통령이 되신 거니까. 그거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된 다음에 국정 운영 능력은 또 다른. 근데 국정 운영 능력이 뭐가 준비가 안 된 게 뭐가 있죠?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실래요? 나는 질문을 이해를 못해. 뭐가 준비 안 된 게 있죠? 뭐가 준비 안 됐죠? 그 검찰 수사를 잘하는 거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인 논리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 안 됐다. 보통 이야기하는 게 뭐가 첫 번째 인사를 이야기해요. 인사가 뭐가 잘못됐죠? 예를 들면은 본인은 뭐 전 정권보다는 다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은 그 베스트 인재를 기용하고 이 국정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.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30몇 번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다 장관 임명시켰습니다. 장관요. 가장 무능한 정권이 그럼 문재인 정권이죠.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 인재위 대통령이 무능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전 동의하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. 인재라고 하는 것은 YS가 인사는 만사다 그랬잖아요. 인사가 제일 중요하죠. 누가 인사 중요하지 않다 그럽니까? 근데 인사가 중요하다는 게 그 사람이 무능한지 여부하고 뭔 상관 있죠? 좋은 인재를 추천받아서 하잖아요. 장관 인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100% 다 완벽하게 그럼 됐나요? 지금까지? 어느 대통령이 100% 완벽하게 인사를 다 했죠?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는 인사를 한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? 저는 뭐가 무능하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위기잖아요. 굉장히 뭐 IMF와 세계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 이상의 위기가 올 수 있다. 심각하죠.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그때와 달리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돌파할 비전과 대안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경제 무능 대통령입니다. 좋은 시절이었습니다. 전 세계 경제 상황이요.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? 일자리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? 청년들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갈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? 청년들이 지금 실업자가 되고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? 집값 천정부지를 올려놨잖아요. 우리 내 집 마련의 꿈을 다 포기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?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 거의 파산 상태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가 돈을 줘가지고 연명시키지 않습니까? 가장 경제 망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요. 가장 무능한 경제 무능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. 쫄딱 망해놨습니다. 세상에 빚을 천조를 만들어놨습니다.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2017년까지 우리가 쌓였던 국가 채무가 600 몇십 조였습니다. 600조가 좀 넘어섰습니다. 근데 5년 사이에 400조를 늘렸습니다. 세상에 5년 사이에 400조를요.
빚어가지고 나눠줬습니다. 빚어가 나눠줬습니다. 전부 다 그 매표형이 한 거죠. 선거 이기려고요.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. 아니 빚어다가 살림 사는 게 그게 무능한 가정이죠. 코로나다 보니까 또 이 재정이 많이 투여돼야 되니까. 아니 코로나 보면 다 그런가요? 그럼요. 말 같지 않은 소리지. 아 이거 아니 400조를 그럼 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줬습니까? 재난지원금만 주면 살아나나요? 400조 얻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태양광 비리 다 헤쳐먹었더만요. 온갖 태양광 다 해먹고요. 보조금 줘가 자기들 단체들 다 나눠 먹고 잔치했더만요. 공무원 왜 그리 많이 늘어났어요? 공무원 자기 돈 자기 봉급 털어가고 공무원 봉급 줬습니까? 자기 양산 집 팔아가지고 공무원 봉급 주고 있습니까? 공무원 봉급 전부 세금이잖아요. 왜 공무원 왜 그리 많이 늘어났어요? 그 돈 다 국민 책임 아닌가요? 아 그런 거 해가지고 자기 표심 관리한 거죠. 나쁜 대통령이죠.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? 경제 정책이 이제 펼치려는 단계. 이제 펼치려는 단계 아닙니까? 예. 펼치려는데 법을 뭐 통과시켜줘야 경제정책을 펼치죠. 경제정책이 뭡니까? 법을 고쳐야죠. 세제도 고쳐야 되고 규제도 개혁해야 되고요. 복지정책도 개혁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을 안 통과를 안 시켜주는데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? 발목 잡고 있는 사람 보고 야단을 쳐야죠. 이런 말 하더라고요.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선거를 뽑은 대통령한테는 뭔가 정책 실행 기회를 줘야 된다. 그런 다음에 평가하라. 이런 말을 제가 그런데 민주당이 안 하잖아요. 네, 민주당이 한번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 이런 이야기. 처음부터 못하게 막았잖아요. 처음부터. 아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지금 탄핵하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요. 이게 제정신이 있는 정당입니까 이게?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 5월달에 와서도 그랬고 취임 후에 대통합의 정치를 말했어요. 대통합. 그러니까 국민 대통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뭔가 이 협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별로 안 보였다. 그게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든 말든 간에 뭔가 또 그걸 뚫어내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 아니었는가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. 뭐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예. 대통령이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뭐 좀 더 야당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저는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. 아니 그런데 범죄 혐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구속이 되니 많이 뭐 그런 사람이 계속의 수사를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하자고 저러는데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요? 민주당 스스로도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. 아니 지도부 교체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. 뭐 그거는 뭐 소통을 위해서가 필요한 뭐 그거는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당이라 그러면 지도부 교체를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어떻든 대통령이 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겠다고 국회를 찾아왔잖아요. 시정연설할 때 자기들이 참석 안 했잖아요. 뭐 어떠라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? 집 앞에 가서 기다릴까요 그럼요?